네, 화요일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시장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과 다른 생각. 그런 인사이트를 주실 분입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제 내년에 대한 생각들, 내년에도 좋은 인사이트 많이 주시고요. 오늘 네.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제 폐장 D-2 연말에 최종 점검, 연말 최종 점검과 함께 2022년의 포인트인데요. 내년에도 네네. 역시 투자 포인트를 성장의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네네. 성장 얘기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논거를 펼치셨습니다. 기대하고 네네.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나요? 최근 10월 초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그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11월경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12월 들어서 한 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시장도 우리 시장의 그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 간의 자금 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지속적인 순매도를 진행해왔던 점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환율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 자체도 그렇고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굉장히 싸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인식되고 있는 게 아닌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펀더멘탈한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보통 한 1년 이상씩 금액으로 한 20조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 11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어쩌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다,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S&P 500 기업들의 그 이익 성장률이 45%에 달했는데 내년도는 한 9% 정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성장은 하지만 성장의 각도는 굉장히 좀 기울기는 좀 줄어드는 어떤 상황인 반면에 우리 기업들의 이익 개선율은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되지만 올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우리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이 또 나아가서 작년 한때 작년 10월 달경에 국내 그 수익증권 잔고가 80조 무너지는 어떤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150조까지 올라갔던 수익증권 잔고가 80조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국내 기관들의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94조, 95조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기관들의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운신의 폭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건 외국인들의 그 매수 기조와 국내 기관들의 매수 기조가 이제 더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고 국내 기관이 주식을 사줘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장의 절대적인 주체는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특히 올해 한 100조 정도 순매수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삼성전자만 해도 30조, 40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 이런 개인들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들이 다 묶여 있었던 상황인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주식 매수 부분은 묶여있던 개인들의 자금들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금리 인상이 진행된 상태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없어졌고, 이제 금리 인상을 모두가 인정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가, 누가 성장을 제대로 하는가.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결국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도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의 모든 자금들은 그쪽으로 쏠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미국 증시에 서로 갈 길이 다른 디커플링, 막판까지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약간 좀 볼멘 소리를 했는데요. 네네.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근데 외국인이 최근에도 이제 좀 귀환하고 있는 모양새가 반도체 삼성전자의 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IT 업종에 대한 뷰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AMD나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등의 그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0월 13일 하단 가격을 확인하고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세는 만들어지고 있으나
우리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개별 종목과 같은 그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점진적인 어떤 시세의 회복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에 도달했는데 중요한 가격이 이제 8만 1,000원대, 요 가격 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요걸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부터 시세는 좀 더 가벼워지게 되고,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에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는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적극적인 어떤 매수도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좀 목매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압박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들은 삼성전자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전자의 무게감은 점점 가벼워지고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의 리레이팅이 좀 더 빠르게 전개되고 해외 반도체 업종 주가들과의 그 괴리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움직여 줌으로써 삼성전자보다 하단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들, 그리고 OLED, 핸드셋, IT 부품 등등의 종목들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제한적인 어떤 시세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 종목들 중에서 실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형님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움직여주지 못했는데, 이제 내년도가 되면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테마주나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실적을 토대로 접근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수급적인 어떤 측면이 강화되고 수급 구조가 개선되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면 삼성전자로부터 이탈한 개인들의 자금들이 하위 카테고리 종목들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미 12월 달부터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주를 비롯한 IT 하드웨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고,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까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 지분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다 구축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낮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제약바이오나 게임주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차분하게 전개되는데, 차분하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소요되게 되면 결국은 매물들이 정리되고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과정들이 펼쳐지게 되면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2차전지 종목들처럼 강한 리레이팅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성장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금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 중심에는 IT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IT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실마리를 좀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그런 한 곳에 쏠렸던 것을 풀어주면서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 연말 내년 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네네. IT 반도체 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자동차인데 아직은 탄력을 못 받고 있고, 또 한쪽에서 네네. 좀 기대감과 함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는 쪽이 이제 제약바이오인데요. 네네. 제약바이오는 내년 특별히 연초 흐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는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어제 움직임 좋았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삼성전자가 움직여주고 우리 시장에서 상장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IT 종목들이고, IT 종목들이 올라주게 되면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경우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서 한 1년 반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쳤죠. 그런 상태에서 하단을 확인하고 다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치고 가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시장의 키워드가 성장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의 얘기이고,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하지 못하고 딜레이 되거나 무산되거나 했을 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실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냐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은 시비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보다 종목별로 차별화될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저럴 경우에는 힘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나 IT 하드웨어나 2차전지나 통신장 지금 새롭게 이제 리턴하고 있는 통신장비,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처럼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들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수급적인 측면도 강화되고 시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겠죠. 물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 종목들이 집단화돼서 예전에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했던 2015년도나 그다음 작년 코로나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과목할 만한 어떤 시세 성장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내년 3월 정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 지나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고 대응해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성장 섹터로서의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는 올해 쭉 해주셨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내년을 보면서 IT 반도체, 제약바이오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내년 시장을 볼 때 큰 이슈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촉발하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 시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근원적인 이유가 경기 회복이고 소비 활동이 정진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공급이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근원적인 이유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어떤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게 유리할까, 배당주가 유리할까, 뭐 가치주가 중요할까, 이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이 성장하는 쪽으로 더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실적이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5% 10% 정도 증가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전년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자금들이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와 달리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특징적인 현상인데, 해외 시장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의 명확한 구분이 실제 모호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되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리에이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자금들까지 같이, 유동성까지 같이 맞물리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의 유동성만 놓고 본다면 시장은 건국 이래 가장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고, 실제 제로금리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할지라도 자금들의 이동이 그렇게 원활하게 옮겨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흐름 하에서 많은 돈들이 묶여있던 그런 시장이었다가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을 통해서 주가들의 움직임이 반응을 하게 되고, 수급적인 측면에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도 유입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움츠려 있던 유동성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형성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내년 시장 조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부적인 어떤 흐름들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도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힘들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한박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홍 대표님은 기대감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시니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실적이 담보되어야 된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가 가능하시면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글로벌 생산차 업체 현대차도 수소차 개발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로 이제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사실 수소나 이제 풍력 이런 쪽도 친환경인데 거기까지 조금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수소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수소차를 전면에 내세웠던 회사는 일본의 도요타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인데, 이제 전기차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수소 전지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충전이라고 하는 인프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전기차 충전기는 우리가 일반 컨센트를 통해서 충전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소 전지의 충전은
에코카스처럼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현재 상황은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수소 충전소까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다 보니까 수소 자동차가 확산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특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수소 쪽에 매진을 했다가 최근에 전기차를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은 수소 쪽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소요되는 비용이 사회 정부 단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만 의존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결국 기업은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우리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수소차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수소차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꽁이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이 부분은 수소차가 많아져야만이 충전소가 생길 텐데 충전소가 또 생겨야만이 수소차가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에서 두 개 회사, 도요타와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로 매진을 했다가 포기하는 부분들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뒤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 비롯해서 대부분이 전기차로 매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로 들어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낙후되는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차피 수소 쪽은 나중에 발전한다 할지라도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상황들이고 그에 비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는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수소 쪽은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네네.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에다가 IT, 그 다음에 반도체, 또 섹터 또 주목해 볼 거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통신 장비 쪽이죠. 이제 통신 장비가 드디어 한 움직이네요. 2년 동안 고생했던 대표적인 종목군인데요. 네.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4차 산업의 가장 밑단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발화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산되는 거잖아요. 같이 유기적으로 묶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가서요. 우리 홍성학 대표님은 또 매주 화요일에 뵐 수 있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홍성학의 장중일기라는 코너로 유튜브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해 뵙겠습니다. 홍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